안녕하세요. 예설문제원 이재룡입니다. 소사 분갈이도 끝났는데 웬 소사냐? 또 소사 자랑인가? 아닙니다. 물론 자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이 나무는 제가 키우던 나무가 아닙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한테 온 지 작년 10월 달에 왔으니까 저한테 온 지가 한 6개월? 그동안은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키운 나무라고도 할 수 없지요. 이 나무를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나무 사진을. 그래서 이제 판매자하고 연락을 해서 입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림 같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 나무를 비교적 싼 가격에 인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샘날 정도로. 그럼 그것 자랑하려고 이 나무를 들고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일단 보기에 이 나무 엄청 커요. 지금 이 앞서서 이 나무 뿌리를 갖다가 세척하는 그런 영상을 갖다가 찍었는데 지금 이 나무는 뿌리를 이렇게 세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에다 넣어놨든지 착 가라앉아 가지고 여기 깊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그러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느냐? 비법. 싼 나무 가져다가 비싼 나무 만드는 비법이에요. 그 공개하면은 제 미천이 거덜나거든요. 그 며느리도 몰라야 되는 건데 이 나무는 개인이 수장하고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분재원에서 수장하고 있던 나무예요. 그리고 분재원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이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는 나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나무 딱 받은 다음, 그분 얼굴도 모르거든요. 받은 다음에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 나무 감당 못하니까 매물로 내놓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쉽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에 심겨져 있지만은 이 직전 상태는 목분에 심어져 있던 겁니다. 목분에 심어져 있던 건데 왜 목분에 심었을까요? 그리고 이 나무를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자, 이제 카메라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자, 이 밑에 근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나무는 저한테는 없는 유형이죠. 이 뿌리 이쪽 근장이 채를 처음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진짜 멋있더라고요. 더더구나 이렇게 분해서 오래 생활한 나무가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근장 자체가 이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사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매력을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더더구나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잘 한번 재볼까요? 근장이 몇 cm 되는가?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쟀는데 53cm 정도 됩니다. 이 53cm 정도 되는 나무가 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안 죽고 살아남았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분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는데 이 나무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자, 이 나무 가지 만든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철사를 감고 안 풀었죠. 근데 여기에서 가지가 뭉쳐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지들 보면은 속가지가 전부 다 말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 가지 끝에 요게 몇 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영상으로 보면은 10m 미인이 되는 거죠. 좀 멀리 떨어져야 예쁘게 보이는.
근데 문제는 10m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 3m에서 봐도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 나무가 분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에서 산채한 당시의 여기서 절단한 부분이고 여기는 키워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굵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지를 보면은 이 나무가 살아온 내력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은 가지를 길게 받은 거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제때 잘라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뭉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분에서 30년을 생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작품이 아닙니다. 소재일 뿐이죠. 딱 소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큰 분에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목분에 넣어뒀을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사실 저는 이런 나무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명품 중에서도 상당히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온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핵심은 분갈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가지하고 뿌리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안에 짧은 데서 뿌리가 나오지를 않으면은 이 안에 또 역시 가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뿌리가 짧은 가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굵은 뿌리가 나오면은 굵은 가지가 생깁니다. 잔뿌리가 나오면은 잔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 굵히는 동안 제가 플라스틱 분을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 가지가 그 플라스틱 분에서 기본 가지를 굵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분에 올라와서는 잔가지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뭘 만드느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 색깔이 다른 나무 뿌리하고 달라요. 저기 씻어놓은 나무 뿌리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자, 그 나무 뿌리는 노란색의 붉은색 계열이다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색이죠? 검은색. 검은색이 훨씬 많이 섞여 있죠. 감독님 눈에도 금방 구분이 되죠? 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분갈이를 옛날 방식대로 주변만 터는 분갈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분갈이를 했는지 이 나무 한번 들어서 잠시 이렇게 좀 초점 맞춰서 내려놓으시고 이거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이 워낙 허약 체질이다 보니까 저 혼자 이 나무가 감당이 좀 안 됩니다. 자, 이 나무 뿌리를 어제 씻으면서 보니까 이 나무는 저한테 올 때는 이 목분에 넣었을 때 나머지 빈 공간을 저우토로 채워가지고 그래도 저우토는 썼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굵은 마사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마사도 많이 썼어요. 이제 가는 마사도 썼죠. 그래서 마사 단용으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자, 잠시 내려놓고 분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좀 해봐야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분갈이 하는 영상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예정인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제가 그랬죠. 뿌리층이 얇은 것이 명품이다. 명품을 만들려면 뿌리층을 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건 이 무게에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보면은 이 뿌리들이 제가 자르는 뿌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뿌리들이 다 길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했는데 요게 이 안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둘레 자를 때는 얘가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맞죠, 감독님? 네. 잘릴 일이 없이 그렇게 도장을 했던 뿌리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안으로 감아 돌아가가지고 이거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층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어요. 이 뿌리층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이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1000만 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계속 망가뜨려 온 거예요. 왜? 둘레만 털어냈거든요. 그 밑바닥도 별로 안 털었어요. 그래 놓고 채워놓고 오다 보니까 속까지 마르죠. 그 다음에 중요가지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씩 나올 때마다 철사 걸고 했는데 점세선도 다 떨어져 버리고 속까지는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카메라하고 각도가 한 2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영상으로 보면 이제 축소가 됐죠. 그래서 한 10m 미인이 돼버린 거예요. 분재원에서 포기한 나무죠. 한마디로. 도저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갱생시킨 방법이 뭐였는 거니? 예술식 분갈이였어요. 어떤 분은 분해서 키우다가 나무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밭에서 키웠는데 밭에서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부 막 뭉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망가진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저쪽 경상도 그 이응분재원 원장님이 제 집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어요. 이분이 그때 광주에서 했던 이 분재사랑 전시회에 가셨다가 저희 집에 잠시 오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저렇게 전시회를 열어도 30년 이상 된 분재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 정확하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저희 집 나무 30년 넘은 거 숫자도 제대로 못 헤아립니다. 핵심이 빠졌던 거죠. 분갈이부터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책에는 흙시스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일본 책에는 소사나무 관리 방법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재를 배울 때 제가 거의 모든 분재 서적을 섭렵하다시피 했는데 그 중에서 소사 관리 방법을 다룬 책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오미야 분재촌 거기 갔을 때 제가 예술분재원 홈페이지다도 거기다 방문 후기를 남겼었는데 소사 전부 가지 끝에만 살아있습니다. 답답했죠. 근데 말이 통해야 가르쳐줘. 그런다고 또 가르쳐준다고 그 사람들이 따라할 사람들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이 방법을 그러면 제가 개발해낸 것이냐? 아니죠. 저도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나 숫자도 세다 까먹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랬느냐? 그런 숨은 고수 한 분이 계셨죠.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아직 다 못해드렸는데 아직까지 40년 가까이 되도록 속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비법이 바로 씻어서 털어내라 라는 거였죠. 물론 그분 친구분은 굉장히 전국에서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분재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마사토만 사용했고요. 분갈이도 흔히 지금같이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봤죠. 근데 그분 나무는 보면은 나무는 이 소사를 갖다가 이 마사만 사용해서 키우면은요 나무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수피가 더 하얗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는 됐지만은 그리고 뿌리빨도 마사가 훨씬 굵게 만들어지는 데는 이 저울토보다 마사토가 좀 더 유용해요. 그래서 뿌리빨도 좋아졌죠.
특히 황피소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제일 처음에 소재 당시에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그 소나무처럼 깊게 패인 것 보고 역시 라고 제가 고개를 까딱일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근데 이 속까지 마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재인들은 그냥 그럽니다. 마르는 대로 키우는 것이 분재다. 아니죠. 거기에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이상화된 자연이지 자연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것이 시도를 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해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생활 30년 이상인 나무들 숫자도 잘 못 헤아릴 정도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서 소사 같은 경우는 분생활이 20년을 다 넘긴 겁니다. 분재원 초창기에 소사 앞으로 자연보호가 강화되면은 소재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그때 왕창 사들여서 키웠다가 그 중에서 이제 격이 떨어지는 나무는 취목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응원받는 나무도 취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제대로 키워진 나무들도 없잖아요. 제가 나무를 사들였을 때 제대로 키워진 나무는 딱 한 번 사보고 나머지는 거의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받아들인 나무들을 그러니까 분재원에서 포기해서 목분에다 심고 땅에다 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좀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덤핑도 하고 그런 나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렇게 속가지가 마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심지어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별로 쓸 가치가 없다. 만들어야죠. 쓸 가치를 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나무 분갈이 동영상은 전편으로 따로 우리 감독님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제 15년지기 우리 방윤재 원사님 하고 같이 찍었던 영상을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나무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이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쁘잖아요. 이 나무를 아주 볼품없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5년, 10년 그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한번 가지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지의 기본 원칙은 여기서 여기까지 점차 가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가늘어져야 되고 요 안에 있는 가지들도 전부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늘어지는데 그 대신 되도록이면은 짧게 만들수록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아금박스럽다 또는 분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아무 때나 막 자르면 안 되거든요. 이 나무를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이 나무가 망가지면서 목분에다 넣어서 세력을 왕창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나무를 갖다가 소재로 만들 겁니다. 이거 원장님 몰래 해야 돼요. 원장님 보면은 또 혼낼지도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과감하게 이 나무를 갖다가 지금부터 이렇게 축소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잔가지가 끝에만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잔가지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거의 뭐 한 10cm 넘게 잔가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정아들도 많고 자, 요 가지도 지금 이건 그냥 떨어져 나갔네요. 자, 이렇게 다 잘라 놓으면은 얘들은 이제 몸통에서 또 살겠다고 순이 나오죠.
이 순을 밀어내는 힘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세력을 끌어올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이 몸통에서 새로운 눈을 밀어내는데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4월 초순에 싹을 내밀기 시작하면은 얘들은 눈을 만들어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가 더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단엽했을 때도 우리가 2주를 잡았었죠. 2주 정도 지나야 순이 만들어져 가지고 밀어 올리기 시작했듯이 이 잡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긴 것들은 갖다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요 가지 한번 잘라 볼게요.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끝에만 이렇게 붙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 마치 명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감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이 안에서 이제 부정어가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키워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를 갖다가 뭘로 만드느냐? 소재로 만드는 거죠. 지난번 소사분갈에서 어떤 분이 TRU를 갖다가 언급을 하셨는데, 완성목은 사실 TRU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잘라지는 뿌리가 잔뿌리이고, 그 다음에 이 잘라내는 가지 역시도 이 1, 2년생 미만의 잔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할 때는 TRU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재 때는 특히 이 TRU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얘도 물과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나무가 살아나갈 방법, 즉 살 방도를 찾아가니까요. 이 방법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지가 멀어져 가지고 생기는 이 나무들을 갖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지만은, 일단 관리 소홀이나 뭔 잘못으로 인해서 가지가 멀어진 나무들 있죠. 이 가지가 멀어진 나무들도 이 방법을 원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엄청 끌어올려요. 일단 이 나무는 제가 받기 전에 목분에서 세력을 엄청 끌어올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감히 잘라서 축소해 나가는 거죠. 축소해서 나가는데, 축소할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끊는 것이 아니고, 나무 흐름이 어디쯤에서 끊어야 자연스러울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이뻐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감히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한 이 정도에서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히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잘라서 상처 치료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하고 굵기 똑같죠. 이렇게 굵기가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가지를 가지고 또 만들고 요로 만들고, 여기도 조금 너무 기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축소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이 명품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기본이 탄탄하게 제대로 갖춰져야 그걸 우리는 비로소 명품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모양이 그럴듯하게 또는 사진이나 영상이 그럴듯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명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법은 이 나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 나무들이 엄청 많았었다라고 그랬죠. 많았었고, 그런 노하우들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30년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목의 생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특히 소사나무 생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과감하게 구입해 가지고
구입하고도 혼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술분재원 원장님하고 통화하시거나 그러면은 엊그저께 어떤 분 오셔가지고 저 혼내지 말라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응원하고 가셨던데 적극 찬성입니다. 이 나무도 사놓고 혼났어요. 우리 집에 좋은 나무,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허리 아프다고 허리 밟아달라 어쩌라 그렇게 해놓고 이 무거운 나무를 또 샀다고요. 근데 저는 천상 분재인이 맞는가 봐요. 이런 나무 보면은 다시 재생시키고 싶어져요. 팔리고 안 팔리고 돈을 떠나서 얼마를 받고 어쩌고를 떠나서 이런 나무를 보면은 제대로 된 작품으로 다시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나무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나무를 구입을 하셨거나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라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제가 말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다양한 노하우들이 중간에서 또 끼어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 영상 찍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100%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섣부르게 그런 실력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이 나무 분재 채널에서 봤어. 이렇게 하면은 다시 명품이 된다더라.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 돈 날리는 행위예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은 분재 원장, 그보다 더 경험 많고 그런 분재 원장이 직접 하지 싼 가격에 내놓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감독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돼요. 원장님, 나무 다 망가진 거 싸게 나왔는데, 나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 10년 내공 정도 쌓이면은 그때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명품으로 도전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명품 가지고 나도 명장이 될 거야. 저 명장 아닙니다. 명장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는 싼 나무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좋은 나무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소재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어때요? 나무 잘생겼어요? 나무 잘생겼어요? 생기기는 잘생겼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자, 요거 한번 찍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잔해들입니다.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게 이 나무를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 여기에서도 이 소재에서도 요 나무 모양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뭉친 부분은 여기가 아무리 이 필요한 위치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대로 남겨두면 안 돼요. 두고 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요 정도 선에서나 요 정도 선에서 잘라서 새로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굵기가 거의 비슷한 데다가 또 철사 자국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정도 연세를 드신 분이 상처 없겠습니까? 그냥 철사 자국 하나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죠. 톱이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이 아니죠. 요건 나무는 이제 계속 순을 받으면서 나무를 만들어 갈 거예요. 나무를 만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은 5년, 그러지 않으면은 약 10년 정도 지나야 얘가 천하 명품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나무가 되어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면은요, 아까 조금 전의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가격을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 나무는 비싸게 생겼다, 미래 그렇게 짐작을 하고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가지를 전부 잘라 놓으면은 이제 거저 이걸 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가실 목적으로 아마 올 한 해 이 나무 가격을 물어보시는 분이 최소한 10분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거죠. 자, 일단은 첫째가 다시 소재로 만든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두 번째로는 소재로 만들 때 나무한테 충분히 세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지 다 정리했잖아요. 가지 다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감독님, 제가 요새 치매 전초 증상을 얻는가 그 다음 일을 까마까마 잊어버려요. 뭐 해야 되죠? 상처 치료하랍니다. 그 다음엔요? 뿌리 잘라서 올리면 돼요. 우리 감독님이 거기 먼 데서 보는 것하고 가까이서 보는 것하고 다르니까 자, 좀 와서 지적질 좀 해주세요. 여기요? 자, 잘라낼 부분 또 어디 눈에 띄는 데 있습니까? 여기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요. 자, 요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영상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임의로 이걸 잘라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깨끗이 아물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잘라내니까 이게 길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도 세력 받으니까 잘라주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눈에 거슬리죠? 자, 이 부분도 좀 길어 보이죠? 이 부분 자르고, 자, 이 부분도 3mm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드디어 원장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행이죠. 원장님 없을 때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버렸으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원장님이 또 뭐라고 안 했겠죠. 칭찬하셨겠죠. 역시 일꾼이 상무스님이 일을 잘한다. 원장님 그러실 예정이었죠? 네. 그렇답니다. 근데 30년 전에는 혼냈어요. 맞죠? 우리 원장님도 30년 동안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감당 못하니까 마치 나무꾼 나무하듯이 잘라내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런데도 다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나뭇가지를 가지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이 나무도 이제 나중에 명품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건요, 좋은 나무를 많이 보면서 감각을 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제 영상 많이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영상을 봤다, 한두 번 봤다, 그래 놓고 곧바로, 저렇게 하는 거야? 쉽네. 쉽죠? 제가 하는 건 다 쉬워 보입니다. 근데 결과는,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 감각을 익히기 전에는 이 작업을 함부로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분재 원장들은 아무 때나 분갈이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 따라서 분갈이 하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 왜 그러는 거니? 이거 예술이잖아요. 그러면 분재는 예술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술품을 여러분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예술품을 망가뜨리는 거면은 우리한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감독님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국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다 망가진 나무를 갖다가 재생도 시키고 또 재생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감독님 저하고 오랫동안 생활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노하우로 공개한 것 같아요? 몇 프로나 공개한 것 같아요? 공개된 것 같아요? 글쎄, 한 30%? 30%밖에? 나는 한 80% 공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눈으로 안 보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노하우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건 감각의 영역이 아닐까요? 근데 이 감각의 영역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경험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험 자체는 전달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가지 정리는 마무리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된 게 아니에요. 대충 됐어요. 오늘 일이 바쁘거든요. 이제 나머지 치료해야 될 부분은 뭐라 그럴까, 상머슴이요. 좀 도도해요. 그래갖고 가끔 가다가 원장님도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보고 좀 해달라고 정중하게 모자 벗고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가지정리를 마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의문 하나 생겼죠. 아니, 일을 하면서 왜 아까 그렇게 큰 분에다가 폭 파묻어 놨지? 이 나무는 그렇게 큰 분 안 써도 돼요. 크기는 하지만은 좀 얕은 분에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니? 새 가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고무분 수준의 큰 분, 흙이 많이 들어가는 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갈이 때까지는 최대한 이제 그걸 완성을 해야죠. 자, 이제 TRU를 맞추러 갑니다. 자, 이 뿌리 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뿌리는 예솔식으로 자릅니다. 어떻게요? 짧게 짧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죠. 뭐 1년 용돈이 감해진다든가 그런 뭐 어떤 비극이 생겨나지 않을까. 자, 이런 나무, 소사나무는 이 밑부분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 가지들이 많이 말라요. 가지들이 많이 마르고 그 다음에 줄기 자체가 일부가 썩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에서 이만큼 생활해온 것 자체가 경이롭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는 거니? 이 나무가 정상적인 관리하에서 살아나왔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관리를 받고도 이 나무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분재하시는 분들 전체한테 행운인 겁니다. 이 나무를 소장하든 소장하지 않든 그래도 살아남으면은 어디선가는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자르는데, 근데 이렇게 한 번 자르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소사 할 때는 항상 두세 번 자르죠. 이렇게 크게 한 번 거치게 잘라 놓고 그 다음 또 빗질하고 자르고 해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관건은 뭐가 있느냐, 이제 거름을 다른 나무보다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감독님이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80%를 공개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배양 비법이 또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뒀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예솔표 액비를 열심히 주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제가 그 사이트에 소개할 때 1년에 8회 정도로 봤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20회 정도로 줍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나무 일부는 엄청 우짜라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그것이 가지가 말라 죽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라는 거죠. 으이차! 자, 이 나무는 밑에 조금 크게 잘린 상처가 있습니다. 안 봤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만큼 이 상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아무렇고 이 안에 조금 있고요. 이 안에 좀 또 있네요. 그러죠.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에 상처가 없기는 흔하지는 않죠. 물론 예술에는 이보다 더 밑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 뿌리 쪽에 상처가 없는 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독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분갈이 하는데 이런 나무는 흙을 어떻게 써야 되죠? 가는 마사. 가는 흙은, 흙이 입자가 가는 흙은 이 잔뿌리가 나오게 만들죠. 잔가지가 나오게 만들죠. 아까 제가 그랬었죠. 뿌리하고 이 가지는. 여러분들 그런 사진이 있죠. 호수가에 뭐라 그럴까 벚꽃이나 또는 산호 원경이 그대로 비친 것 같은 그런 사진 종종 보이시죠? 저기 어디야 그 양수리 이제 그런 데라든가 뭐 저쪽 동강 이런 데 해가지고 그런 사진들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는 뿌리의 드러난 모습이다. 오, 빨리 받아 적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은.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뿌리를 바닥으로 난 이 뿌리들을 전부 정리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잘라난 것 같은데 별로 안 돼요. 이렇게 물 건너가는 뿌리도 다 잘라주고요. 참 신경 많이 쓰면서 배양한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이제 드디어 갈퀴질을 시작을 해요. 근데 갈퀴질을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는 거니? 여기가 전부 다 뿌리가 굵어졌고 이렇게 봐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자, 이렇게 위로 치솟은 뿌리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격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갈퀴질을 했는데 갈퀴질이 안 돼요. 뿌리들이 갈퀴질에 필요 없이 질서정연하게 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굵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흙을 제가 진짜 고압으로 털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봐보세요. 돌을 찍는 듯한 느낌. 돌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뿌리들이 아마 30년 이 흙이 지금 이 나무 절반 이상이 30년 묵은 흙이 털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으니 이 나무가 이렇게 제대로 못 클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일반 그 정상적인 나무라고 그러면은 사실 분재원에서는 이 판매하는데 약간 문제는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은 오랫동안 관리할 나무다라고 하거나 좋은 나무들은 이 분갈이 할 때마다 이게 완전히 다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여러분들 취미인들이 키우시는 나무들도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번에 한 번은 그러니까 6년에서 한 8년 사이에 한 번은 이렇게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흙 100%로 사는 나무하고 새 흙 50%로 사는 나무하고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전부 다 털어내면은요, 또 하나는 이 뿌리의 상태,
적나라한 모습이 이렇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호스가 길어진 것들은 짧게 자르면서 나무 상태를 건강하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뿌리는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깊은 분에 심습니다. 이유가 세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흙은 중간 용토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왜요? 가지를 굵은 가지를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치면 갈빗대 같은 가지를 받아내야 되니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로 들어갈게요. 반절 정도 분갈이했거든요. 자, 요 나무 이렇게 심을 때 제가 항상 주의사항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든 나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도 잡목은 어디에서 떨어져 가지고 화분이 깨진다든가 하면 바로 지체 없이 다시 심어주면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죠. 이 철사를 묶을 때 나무하고 분하고 완전 일체가 되도록 이렇게 철사를 잡아다니면서 이게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어줘도 이 조절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초보인 분들이 하면은 철사 하나가 이게 정교하게 두 개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올라타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동네 개들이 다 지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걱정 안 할 날이 오기도 합니다. 이 소쿠리를 이렇게 써면은 사용 과정에서 잔흙이 좀 잔흙이나 이 먼지 같은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하마다 저것이 햇볕에 약하고 좀 약하기 때문에 새 것일 때는 그런 데로 견뎌주는데 제 흔 것만 되면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흙 푸는 용기는 이 퐁퐁이라든가 트리오라든가 뭐 이런 용기를 갖다가 재활용해서 쓰는 건데 아주 좋아요. 가볍죠? 그 다음에 이것도 플라스틱이라 2, 3년 쓰면은 삭아서 하는데, 그때는 뭐 난로불 살릴 때 그렇게 써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재활용해도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작업 과정을 전부 마쳤고요. 이제 물을 줘서 물이 충분히 빠지도록, 그러니까 밑에 흙물이 안 나오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기를 망치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자, 이 나무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